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지요.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혼자 계셔서 수요일에 함께하는 조으론 변호사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은 저희가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을 전화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뉴스를 많은 매체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대거 사면을 정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거 사면을 하는 거는 법치주의에 흔들린다, 뭐 판결을 무력화하는 처사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저희도 같이 한번 좀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정 교수님께 먼저 좀 내용을 좀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숫자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1373. 네. 이게 신년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된 사람 숫자입니다. 그렇죠. 1373명. 일단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고, 네. 또 뭐 형이 이제 감형만 되고 복권되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의 문제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숫자의 대부분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행적인 문화라든가 예. 이런 특별 사면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이게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판결까지 나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이 되는 것은 결국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다. 판결을 무력화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현 전 회장이라든가 이찬희 전 회장 등의 의견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 일단 사면이 대국민 통합 메시지라고 항상 대통령들은 주장해 왔습니다만 첫 번째는 사면 대상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을 하는 것이냐. 김현 전 변협회장은 선고한 판결을 휴지로 만든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네. 또 1000명이 넘는 사면을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엄선을 한 것이냐. 사면의 사유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경우에도 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대통령 사면을 앞두고 어느 당이었 간에 여권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그렇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예.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너무나 남용되다 보니 본래 취지에 어긋나서 오히려 힘이 없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네. 준다던가 말씀드렸듯이 상권분리 국가에서 분명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형을 네. 사실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에 의해서 법치주의를 결국은 흔드는 오남용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는 또 이 사면의 문제가 항상 경제인들과 연결이 많이 돼서 뭐 무전 유죄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이번이 또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인 건지 다른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무효화하는 결과 뭐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 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한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전혜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면권은 이제 통치 행위의 일환이고 네.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대통령의 정권이고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뭐 남용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대원칙이라는 점에서 네. 대통령이 행정 통수권자로서 사법에 대해서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게 국민 통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한 행위로서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뭐 숫자보다는 대의 명분이나 대국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면 행위가 실은 과거부터 좀 살펴보자면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매년 있었고 매년도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이나 신년맞이 원래 사면이 그렇죠. 이렇게 대표적이죠. 차례 이상도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2003년에는 선거법 위반 정치인이나 생계 관련 범죄 사범을 포함해서 15만여 명을 사면을 했고요. 예. 2005년, 2006년, 2007년에도 정치인을 포함해서 사면 복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이 유독 뭐 인원이 많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사면이 있어 왔는데 네. 실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치인 사면보다는 박근혜 정부 때는 생계형 사범이나 경제인 사면이 훨씬 많았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생계형 사범과 그다음에 노조 갈등이나 이런 형사범 그다음에 일부 정치인 뭐 이광재 전 강원지사나 네. 광노현 전 교육감이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사면 대상이 됐었죠. 네. 그래서 정치인 사면이라는 게 저는 실제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가 실은 양극단으로 굉장히 많이 갈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떤 서로와 양보와 어떤 화합의 의미로서 국민 통합의 의미로서 정치인 사면이란 카드를 쓰지 않고 오히려 서로 양극단에 갈려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좀 배제되어 왔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이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네. 사법적 절차에 일정 정도 개입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대통령의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이런 역사는 이제 좀 끊어내고 네. 미래로 나아가자는 어떤 대국민적 메시지 차원에서 이번 정치인 사면이 저는 단행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형 사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들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그 좀 변화되고 있는 것도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기업인 사면을 놓고 유전무죄라는 네.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유권무죄다. 권력이 있으면 결국은 무죄가 되는 것이냐. 결국은 무죄가 된다라는 것은 법원 판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아무리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줘도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이 특정 시간 지나면 자기 편을 풀어주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네. 우려는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요. 예.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인 한나라당 때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보수 진보나 특정 정당의 문제로 하자면 우리가 사면의 내용을 일일이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면권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런 것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 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렇죠.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일부분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사가 해왔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런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치인들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별사면을 살펴보면 임신 중인 수용자는 단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그래서 특별배로 수용자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년 특별 사면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통합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야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줄을 잃었다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말은 나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라는 논란을 벗어나려면 사실은 사면이나 복권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사실 논의가 많이 됐던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이 사면 심사 과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횟수, 범위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진희 님께서는 사면을 하되 벌금까지 면제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서민들이나 국민들 생계형 비탄감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김진희 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추징금은 완납을 했지만 지금 82억 원의 벌금이 지금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면제가 되게 된 거죠. 사면과 함께 복권된 정치인도 또 많고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두 분께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우선 법무부가 이번 사면의 어떤 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상자별로 어떤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전례랄지 사건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자녀 형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면의 종류를 분류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전례를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등의 사면 때도 이제 벌금이 좀 면제되고, 애우는 이제 원래 전직 대통령의 애우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형을 이제 지내고 이제 나올 경우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애우는 이제 경우와 경비에 한해서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랄지 아니면 그 보좌하는 인력에 대한 애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면 이런 문제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대통령의 어떤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 국격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실은 국민들의 정치 경제 의식은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판은 서로 이전 투구하고 서로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놔야만 살아남는 정글곳 같은 곳이라는 좀 인식이 나라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을 기점으로 좀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여전히 선거사범과 같은 범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없나요? 실은 이번 사면 대상에도 선거사범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사면의 경우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실형을 살더라도 형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좌우 균형을 맞춰서 이번에 사면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위반을 하게 되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위반해야겠다는 그런 무리수는 저는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상권 분립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법의 혜택을 받는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겠죠.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에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야당의 반발이 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서 일했지만 된 것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가 봐도 같은 보수정당 출신의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같이 놓고 말한다는 건 제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2억 원의 벌금
면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 뇌물 횡령으로 판결이 났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국민통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벌금이라든가 특히 뇌물죄에 대해서는 선거사법 못지않게 엄중히 다뤄야 된다. 그것이 정치권의 돈 문화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여야를 상관없이 계속 원론적으로만 제안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선 때도 항상 대선 주자들은 애매모호하게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그렇죠. 말 그대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그 판사가 본인이 중형을 내렸던 사람이 권력자라는 이유로 사면을 받은 것을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조계의 의견도 받아들여보고 국민 여론조사도 해보고 저 역대 사례에서 부작용 과연 이것이 선한 의도로 관철됐는지를 잘 조사를 해서 국회 차원의 제도에 손을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 과정과 범위와 기준 같은 것들을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몇 번 이 뉴스도 좀 사실 다루긴 했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통관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그 목소리들이 지금 많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26일 관세청이 개정 시행된 수입 통관 지침에 따라서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의 형상을 만들어낸 그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가 되고요. 온열, 음성, 마사지 등의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돼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세청은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미성년 형상에 대해서는 승소한 점과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미성년 형상에 한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이 통관을 허용을 했는데요. 네. 그간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48건 중에 2건만이 관세청이 승소를 했고요. 네. 18건은 취소 처분이 됐고, 그다음에 19건 정도는 그 취소 취지의 처분이 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러한 결정에 여성단체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성기구화해서 여성의 몸도 거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다면서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이 된 것이고 네. 이 문제를 지금 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논쟁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생각을 이제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문화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겠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문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 리얼돌이라는 것이 여성은 돈 내면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강화할까 봐 여성단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얼돌을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 좀 민망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형이 아니에요. 여성의 신체라던가 뭐 얼굴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놀고 노는 그런 인형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성적 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개인이 리얼도를 소유하거나 혹은 뭐 본인이 제작하는 것은 사적 영역일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을 수입해서 유통시키는 것은 저는 산업의 영역이라는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것을 원치 않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넘어서서 아니다, 이런 거죠. 부작용이 나타날 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가족 중에 얼굴을 누가 본뜬 형상의 리얼돌이 많이 유통된다. 이건 개인이 어떻게 그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나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상권의 네. 문제, 뭐 미성년자에 대한 그 형체를 본뜨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규제한다고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를 그런 미성년자라고 봐야 되냐. 이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수입 통관만 허용됐을 때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입 허용을 만약에 검토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판결을 떠밀려서 하는 듯한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줄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전신형 리얼돌이라는 건 이제 사람과 신체 크기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지금 계속 네네.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것을 소유 제작하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수입 유통이라는 건 산업의 영역이고 이건 국가적인 영역이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시기상조였다라고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적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 보는데요. 근데 또 애견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신형 리얼도 통관이 이번에 이제 허용이 됐지만 예. 사실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은 통관이 허용이 됐었거든요. 일부가. 근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왔냐면 반신형으로 따로 수입을 한 뒤에 이를 다시 합쳐서 전신용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편법들이 계속 행행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일부의 통관 수입이 된 이상 전신형의 통관 수입도 이미 이제 애견된 상황일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한국적 특성을 감안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좀 신중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어떤 부분이 봅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우선 가장 크게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뭐 법원 예. 관세청은 미국이나 호주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통관 체계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도 미성년 는 금지되고 있다. 리얼돌만 네. 제외하고는 통관을 허용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과는 달리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있죠. 네. 그것 자체가 우선 성적 자기결정을 국가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범죄 어떤 방식이나 유형이 더 음지화되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 반대급부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어떤 성상품, 성기구, 유해업소, 유해 매체 등에 대한 노출이나 진입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제한이 커지고 있죠.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우려가 더 야기될 만한 리얼도를 수입하는 게 국제적 비교로서 적합한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법원 판결의 기준이 되는 다른 나라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 저희 뉴스픽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뉴스 브런치 뉴스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신형 리얼돌 수입 통관이 허용된 것과 더불어서 제기되는 지금 우려들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자, 앞서 신보라 의원께서도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전 평론가께서도 정 교수께서도 수입 유통 이거는 개인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쟁을 안 하고 논의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이게 허용이 돼 버렸으니까 저희끼리라도 논의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정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재판부 판결 내용 중에서 이걸 봤거든요. 리얼돌의 외형이 문제라면 의학 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의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 등도 문제가 되며 따라서 성기구라는 용도를 배제한 채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얼돌을 구매하는 사람이 인체의 신비라든가 의학적 목적으로 이거를 구입하는 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산업적 측면의 걸 같이 보자라는 거는 리얼돌의 이제 홍보 사진 같은 것을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선정적이고 이런 것이고 제가 산업의 영역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채 그냥 수입 통과만 되면 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형일수록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교묘하게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는데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꼭 얼굴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주 하는 제스처라던가 머리 모양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연예인의 경우에는. 예. 그래놓고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우를 판매됐을 때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라던가 이용주 의원이 이 리얼돌을 직접 들고 나온다던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 관세청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은 이것은 국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제한이 상대로 굉장히 어렵다는 지금 사회적 조건에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리얼돌 체험반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업소와 예. 풍속업소로 지정은 되어 있대요. 네. 그런데 현행법상 그런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 자체를 규제할 근거가 사실상 없고 그냥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경우 학교 반경 200m 이내의 그렇죠. 제한이 있잖아요. 그 제한만 빠지면 네. 그냥 어느 곳에든 횡행하고 있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인 성인용품점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대요. 예. 근데 이제 키오스크에서 신분증이나 스캔 같은 성인 인증이 없어도 출입이나 구입이 가능한 곳이 태반이고 리얼돌 같은 경우도 계좌 이체를 한 후에 네. 문자를 넣으면 성인 인증 없이도 택배를 발송해주는 식으로 결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만약 미성년자가 호기심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으로든 그런 성인용품점 방문하게 될 경우에 그 무인 성인용품점에도 이미 리얼돌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구입도 가능하고 그렇군요. 진입이 굉장히 쉽다는 점. 예, 이거 어떻게 제한할 거고 규제할 것이냐. 네, 저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이제 통관이 들어오고 리얼돌들도 이미 성인용품점이나 이런 판매점 등을 상대로 이미 횡행하고 있는데 그럼 미성년자에 대한 노출 구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 네. 거냐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 저는 관계부처 논의가 정말 필수적이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그렇게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해치고 범죄로 가는 유형이라든가 사람을 특히 여성을 이렇게 도구화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간단히 끝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씩 듣죠. 저는 이 리얼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네. 일부 시민단체에서 리얼돌이란 말이 아니라 이건 이제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 인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런 문화를 확대하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는 지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보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에서 이미 사실은 이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처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시간을 미루면서 이렇게 되는군요. 네. 결국은. 어느 예. 차원까지 그러면 뭐 허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도권의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성상품화나 성도구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요. 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더 양산해가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다. 이번에 관세청 이번 결정이 국무조정실이나 여가부 등의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은 거쳐서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네. 우선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게 됐을 때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데 이미 뭐 국정감사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 리얼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